조선시대의 제주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름다운 휴양지 푸른 자연인 제주도가 조선시대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제주도는 척박해서 쌀농사 짓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왜구들은 수시로 제주도를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중죄를 짓거나 역모를 저지른 죄인들을 유배 보내는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언어도 육지와 달라서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섬 제주에서 김만덕 가족이 살았습니다. 김만덕은 이남 일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김만덕의 아버지는 육지를 오가며 장사하던 제주 상인이었습니다. 제주산 물건을 육지에 팔고 제주에 필요한 물건을 육지에서 사와서 제주도에서 팔았습니다. 김만덕은 어릴 때부터 상인인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1750년 김만덕이 11살이던 때 배를 타고 제주로 돌아오던 아버지가 풍랑 때문에 바다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남편의 부고 소식에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마저 1년 뒤 숨을 거둡니다. 김만덕 3남매는 그렇게 고아로 척박한 제주에 남겨지게 됩니다. 남자 형제 둘은 친척집으로 가게 되고 일손이 되지 않는 여자인 12살 만덕은 친척 집에서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때 제주 기생 중 늙은 기생인 퇴기가 만덕에게 손을 내밉니다. 늙은 기생이 그만두고 싶으면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을 세워야 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할 수양딸로 김만덕을 택한 것입니다. 양인이었던 만덕은 기생이 되면 천민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기생은 국가에 소속된 노비이며 관청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기생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신분이 자손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만덕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지금의 예능인과 같았습니다. 노래, 춤, 가야금, 검은고, 글, 시짓기, 그림 그리기 등 수준 높은 교양을 익혔습니다. 김만덕의 용모는 아름다웠고 악기나 춤을 능수능란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김만덕은 성격이 활달하여 대장부에 기상이 있었습니다. 버남집에는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하였으나 그 자신은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덕은 기생이긴 하나 당찬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만덕은 인기 있는 기생이었고 인기가 많으니 재물도 쌓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족을 꾸리는 것이 당연했고 기생은 결혼 정년기에 양반의 첩이 되었습니다. 김만덕은 조선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김만덕은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제주도 특성상 남자들이 바다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여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홀로 삶을 개척하는 강인하고 씩씩한 기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계가 남다른 만덕은 타인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장사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기를 찾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관기로 적을 두며 관리가 용인해주는 한도 하에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장사. 20살이 되었을 때 김만덕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기로 일하면서 육지에서 오는 관리들을 대접하며 제주도 밖의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8세기 조선은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시장이 많아졌고 물건을 팔아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의 어떤 물건이 육지에서 잘 팔린다는 이야기도 만덕은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상인이었던 김만덕은 장사가 익숙했을 것입니다. 육지 상인과 제주 상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김만덕은 상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점포를 만듭니다. 포구 가까이에 점포를 만들며 상인들이 잠도 자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인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김만덕은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해주고 또 거래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많은 수수료를 챙깁니다. 장사를 더욱 키우고 싶은 김만덕은 점포에서 얻게 된 정보와 인적 자산을 통해 직접 육지 물건을 사고
제주도 물건을 육지에 파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김만덕은 상인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었는데 쌀이 귀한 제주이기에 쌀이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했다가 봄에 쌀이 귀하고 비쌀 때 저장했던 쌀을 팔았습니다. 제주 특산품인 말총은 조선 남자들의 갓의 재료였습니다. 제주도에 솜씨 좋은 사람을 동원해 갓의 둥근 부분 양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제주산 갓, 양태는 한양에서는 100배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육지에서 곡물, 소금 등을 들여오고 제주도 특산품인 미역, 전복, 말총 등을 육지에 팔며 교차 무역으로 큰 돈을 벌며 거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1790년 정조 14년부터 3년간 대기근이 시작됩니다. 1795년 정조 19년 제주 목사는 정조왕이 보내주는 구휼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는 몇 년 동안 날씨가 좋지 않아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매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도 처참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참상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정조왕이 보낸 구휼미 만여석을 실은 12척 배 중 5척 배가 태풍에 침몰해버립니다. 굶어 죽어가는 제주도 사람을 보고 김만덕은 육지에 가서 전 재산을 주고 쌀을 사와 수천 명의 제주도민을 구합니다. 구휼이 끝난 후 구호물 배분 보고서를 본 정조는 백미 60섬을 노기 만덕이 원납했다는 내용을 봅니다. 정조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일개 천민이 전 재산을 기부한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정조왕은 제주 목사에게 만덕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김만덕은 제주 목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요청을 합니다. 서울에 가서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1만 2천 봉을 구경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출入금지령이라는 법이 있어서 제주도 백성은 그 누구도 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관아의 허락을 받은 일부 남성과 극소수 상인들만이 가능했습니다. 김만덕은 육지를 한번 구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796년 정조는 김만덕이 제주도를 나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심지어 만덕의 여행 경비와 모든 필요를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한양의 저작거리를 보며 김만덕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김만덕을 보고 싶었던 정조는 특별한 선물을 내립니다. 김만덕을 내의원 의녀로 삼아 모든 의녀의 우두머리인 반수에 둡니다. 이는 천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벼슬이었습니다. 조선 궁궐 법도상 기생은 궁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명예직이지만 의녀 반수에 올린 것입니다. 반수를 하사받은 다음 날 김만덕은 정조왕을 만납니다. 나라보다 먼저 백성을 구한 김만덕, 그녀는 마지막까지 모든 재산을 빈민들에게 남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봐도 너무 멋진 여성 CEO 김만덕입니다.